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공부도 하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현장으로 나가서 상담하는 것들 그런 것도 영상으로 담아 볼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료 수업도 해보고 했는데 동양학과 4년 학사 학위증이 있는 사람들도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아주 우리가 산수 공부를 하기 전에 구구단을 먼저 하는 게 기본입니다. 순서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기본 구구단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논하기보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공부에 대해서 튼실한 기초를 쌓으시고 그래도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파고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기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기를 다지는데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영상도 제가 올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육신 정학입니다. 자, 여기서 육신과 육친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도대체 뭐냐? 육신은 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겁대운에는, 비겁년에는, 겁재대운에는, 겁재연에는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 나의 심리 구조가 어떻게 변한다. 어떠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육친입니다. 그래서 이 육친은 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죠. 항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들은 전부 음양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기질입니다. 모든 게 기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나가 뭐죠? 일간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는 하늘이요. 여기는 땅이요. 허니 천지가 만나는 것이 하나의 기둥이죠. 기둥이 총 몇 개가 됩니까? 그래서 기둥 주자를 쓰고 기둥이 총 4개죠. 한 기둥에 글자가 2개씩 있습니다. 2 곱하기 2, 셋, 넷. 기둥 4개를 하면 글자가 총 8글자죠. 해서 글자자를 써서 팔자,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간지라고 하죠. 이 간주 속에서 뭐가 나오죠? 신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12운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띠를 중심으로 해서 타지지하의 관계를 뭐라 그러죠? 여기서 나온 신살은 무슨 신살이라고 하죠? 네, 12신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2운성은 간지의 관계성이다. 뒤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12신살은 땅과 땅의
관계다. 이렇게 일단은 개념을 잡아 두십시오. 자, 첫 번째, 일간의 오행과 음양을 구분하라. 자, 이게 일간이죠. 이번 생에는 가을에 태어난 기토로 이번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토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플러스죠. 기토는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구분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고 오행은 뭐죠? 오행은 토다.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하고 기의 관계, 기토와 관계, 기토와 간목과의 관계. 그러면 이것 또한 일단은 오행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오행이 뭐죠? 목이죠. 자, 음양은요, 갑은 플러스요, 을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플러스 목이 됩니다. 자, 여기는요, 수는 수다. 임은 플러스의 수다. 개가 마이너스 수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의 수다. 토는요, 무토가 플러스고 기토가 마이너스인데 기토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토다.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밑에 거도요. 자, 이 유는요, 유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죠? 경과 신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를 여기라고 하죠. 가운데를 뭐라고 하죠? 중기라고 합니다. 자, 제일 끝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정기입니다. 그래서 유를 대표하는 것은 유 중에 신금입니다. 그래서 이 유를 볼 때 이 유가 마이너스의 금이 아니라 유 중에 정기가 신자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지는 철로입니다. 천간은요, 기차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지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장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움직일 때 그 지장간도 같이 덩달아 움직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 중에 신금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금이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시고요. 이 신금도 오행으로는 금이죠. 이 신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무, 임,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플러스의 금이 아니라 신중에 있는 정기에 해당하는 이 경금이 플러스의 금이라서 플러스의 금이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무토도 플러스의 토다. 이 임수도 플러스의 수다. 이렇게 오행과 음양 구분을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묘 안에도 지장간이 있죠. 갑이 있고 중기는 없고 정기가 을입니다. 정기가 을이니까 이 마이너스의 목이 을목이다. 이 갑은 플러스의 목이다. 이렇게 오행과 음양을 구분하시고요. 이 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신, 정, 무가 있습니다. 자, 신금은요, 마이너스의 금이죠. 화는요, 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이 병화는 플러스예요. 정화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의 화다. 자, 무는요, 플러스의 토다. 오행과 음양을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료 수업으로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어플 만세력에 전부 다 나오는데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어플이죠. 원각 만세력입니다. 어플이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장간에 대한 육신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에도 안 적혀 있고요.
이 대운에도 지장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도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책을 보고 이름을 붙이실 건가요? 이렇게 육신 정하는 거, 육친 구분하는 거, 이런 게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이 명리와의 인연이 그렇게 각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산수하기 전에 구구단은 기본적으로 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구단이 힘들다고 하면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명리 공부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할 건지 아마 살펴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과의 관계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행을 먼저 보고요. 플러스 음양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2운성. 12운성은 천간, 지지, 이걸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론이 12운성이고 그리고 각종 신살이 존재하게 됩니다. 12신사라고 신사라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신살은요,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계성을 보는 것을, 땅과 땅의 관계성을 보는 것을 12신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2신살을 보는 종류에도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지 기준으로 보는 거. 자, 1. 연지 기준. 자, 2. 일지 기준. 자, 3. 일간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만 일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일간 기준으로도 제가 임상을 통해서 제 눈으로 뭔가 확인이 돼야 제가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하고 인연은 일단 연지와 일지 정도로만 인연이 돼서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 칸은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행의 순환과 관계성을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일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행의 상생상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요, 목생화합니다. 목은 화를 생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토를 생하고요. 토는 금을 생하고요. 금은 수를 생하고요. 수는 목을 생합니다. 이렇게 서로 생함을 한다 해서 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칸만 건너뛰면 극의 관계가 됩니다. 극은 서로 맞지 않음이요. 아니면 극을 꼭 나쁘게만 보는데 실제 상담함에 있어서는 극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음양이 범주입니다. 항상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하고요. 수는 화를 극하고요. 화는 금을 극하고요. 금은 목을 극합니다. 자, 일단은 일간이 갑이나 을이다 했을 때, 자, 일단은 갑을 보면 비견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나는, 이게 일간이죠. 나는 플러스의 목이다. 일단은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 비견 아니면 겁재입니다. 나하고 오행이 같고 음양 또한 같으니 이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갑일간이 을을 보게 되면 이걸 겁재라고 합니다. 왜 겁재가 되느냐? 나는 플러스의 목, 근데 오행은 나하고 같아요. 그래서 비견 아니면 겁재인데 이 을이 마이너스 목입니다.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르니 겁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갑이 병을 보면요. 병은 플러스의 화죠. 자, 목생화는 식신 아니면 상관입니다. 자, 목생화, 내가 생을 하는데 음양이 같다. 이것은 식신입니다. 자, 정화를 보게 되면 화는 화인데, 오행은 화인데 음양은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목생화, 생을 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해서 이것은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를 보게 되면요. 무토는 오행은 토죠. 음양은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한 다리만 건너뛰어도 내가 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국토가 나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토를 파헤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토에서 목이 성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목생화, 목국토, 금극목, 수생목,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해서 생하는 것은 어떤 건지, 극하는 관계는 어떤 건지 이거는 일단 암기를 조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이 토를 보게 되면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극하는 관계는 정제가 아니면 편제라고 합니다. 이 토탈 이것을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 내가 극하는 건데 음양이 나는 플러스의 목이다. 여기 또 플러스의 토다. 음양이 같으면 편제라고 합니다. 자, 간목이 기토를 보게 되면 내가 극을 하는데 마이너스의 토죠.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요. 자, 이 금은 목을 보게 되면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극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나를 극해 들어오는 것이고요. 목이 토를 보는 것은 내가 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리는 것과 맞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금한테는 내가 맞는 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금은, 경금은 플러스의 금이죠. 나를 극해 들어온다. 이것은 정관 아니면 평관이라고 합니다. 나를 극해 들어오는데 음양이 같다. 이것은 평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있죠. 신금은 마이너스의 금이죠. 나를 극해 오는데 음양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의 수죠. 자, 이거는 자, 수생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편인 아니면 정인이라고 하는데 나를 생해 오는데 음양이 같습니다. 이것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있죠. 개수는 마이너스의 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 오는데 음양이 다르면 정인입니다. 자, 여기서 정과 편으로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 십성 공부를 할 때 제가 정편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논하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진로 설정을 조언하기도 하고 가정 문제를 조언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장 실무적인 어떤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화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토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금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수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목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도로 화가 되겠죠. 자, 화는 토를 생한다. 그러면 병정이 있죠. 자, 이거는 플러스의 화죠. 화가 플러스의 목을 보게 되면 목은 나를 생해오니까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편인이나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생해오죠. 그래서 정인이나 편인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이 있죠. 마이너스의 목이죠. 자, 목생화,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이다. 그 다음에 병, 요건 플러스의 화가 됩니다. 오행도 같다. 오행이 같으면 비견 아니면 겁재라고 했습니다. 오행은 같은데 음양 또한 같습니다. 이것을 비견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의 화죠. 자, 나하고 오행은 같으니까 비견이나 겁재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이것을 겁재라고 한다. 이쪽에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를 보면요. 자, 화가 토를 생합니다. 내가 생을 하는 것은 식신이나 상간이라고 했죠. 화생토인데 이게 플러스의 토입니다. 내가 생을 하게 되면 식신이나 상간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이것을 식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요. 마이너스의 토죠. 내가 생을 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이것은 상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있죠. 경금은 플러스의 금이 되게 됩니다. 자, 한 다리만 건너뛰면 화극금이에요. 내가 가서 때리는 것을 정제나 편제라고 했습니다. 자, 화극금이죠. 내가 극을 하니까 정제나 편제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이것을 편제라고 했습니다. 자, 신금은요. 마이너스의 금이죠.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정제입니다. 자, 여기서 음양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써서 앞에 편자가 붙는다. 그 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음양이 교차가 되면 이것을 발을 정자가 붙는다.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으시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만 지어서 나머지 임수와 개수를 하겠습니다. 자, 임수를 보게 되면요. 자, 수는 나를 극해 들어오죠. 극하는 걸 뭐라 그랬죠? 나를 때리는 것을 정관이나 편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나를 극하는데 플러스의 수입니다. 나를 때리고 들어오는데 나하고 음양이 같다. 이것은 편관이라고 했고요. 자, 개수. 개수는 마이너스의 수입니다. 나를 극해오는데 음양이 다르면 정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정관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헷갈린다라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양관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음관은 이에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영상이 시간이 좀 길면 사실 조금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공부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 목화했고요. 그 다음에 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토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금이 되죠. 여기는 수가 되고요. 여기는 목이 되고요. 여기는 화가 되고요. 그럼 여기 왜 금이 되고 수가 되고 목이 되고 화가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상생입니다.
서로 상자죠. 예. 상생이죠. 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입니다. 한 달이 건너뛰면 싸우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무토. 무토는 플러스의 토죠. 토가 갑을 보면, 자, 목이 나를 때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나를 극해오는 것을 뭐라 그랬죠? 정관이나 편관인데, 나를 일단 극해 들어오는데 나를 때리는 목이 보니까 플러스의 목입니다. 자, 나를 극하니까 정관 아니면 편관인데 음양이 같으니 편관이요. 자, 을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의 목입니다. 나를 극해오는데 음양이 다르니, 제가 음양이 교차하면 아까 발을 정자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음양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죠. 음양이 같으니까. 음양이 다르면 정자를 써서 정관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을 보면, 병은 플러스의 화가 됩니다. 화생토죠. 화생토죠. 나를 생해주는 것은 정인이나 편인입니다. 근데 나를 화생토로 생을 해주는데 음양이 같아요. 음양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편인이 된다.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의 화죠.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교차하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요. 자, 무를 보면요, 오행이 같으니까 비견 아니면 겁재인데 플러스의 토다. 음양까지 같으니 이것은 비견이다. 자, 기토를 보면요, 기토는 마이너스의 토죠. 나하고 오행 같으니 비견이나 겁재인데 음양이 다르니 이것은 겁재가 된다. 그 다음에 경금을 보게 되면요, 플러스의 금이죠. 자, 토생금,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은 식신이나 상간인데 음양이 같으니 치우칠 편자를 써서 상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식신이라고 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신금은요, 마이너스의 금이죠. 자, 내가 생을 하는데, 생을 하게 되면 식신이나 상관인데 음양이 다르면 이때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정편 구분해서 조금 예외적인 게 식신하고 상관이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는요, 토국수, 내가 가서 때리는 것을 정제나 편제라고 하는데, 자, 토국수인데 이 임수는 마이너스의 수예요. 플러스의 수예요. 그래서 내가 때리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제라고 합니다. 개수는요, 마이너스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요 라는 육신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목, 화, 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금을 해보겠습니다. 금에는 자, 경금이나 신금이 있습니다. 자, 경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 그럼 여기 금을 하십시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수가 되겠죠. 여기는요, 목이 되겠고요. 여기는 화가 되겠고요. 여기는 토가 될 것입니다. 왜요? 상생이니까요. 그러면 한 다리만 건너뛰면 금은 목을 극하게 되어 있고요. 목은 땅을 파헤치게 되어 있고요. 토는 물기를 막게 되어 있고요. 물기는 화를 끄게 되어 있고요. 화는 금을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이 때리는 목을 뭐라 그랬죠? 정제나 편제인데, 나는 마이너스 금이요. 내가 때리는 목도
아니, 플러스의 금인데 내가 때리는 목도 플러스의 목이니 음량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편제요. 자, 을목은요. 마이너스의 목이죠. 내가 극을 하는데 음량이 다르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요. 자, 화는요. 화극금이죠. 나를 때리고 들어오는 것, 나를 극해 들어오는 것을 정관이나 편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편만 구분하시면 되죠. 음량의 차이를 보고 이 병화는 플러스의 화죠. 그래서 나를 화극금 치고 들어오게 되니 음량이 같으니까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관이요. 정화를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의 화죠. 나를 극하는데 음량이 다르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요. 자, 무토를 보게 되면요. 토생금이죠. 자, 토생금이죠. 나를 생해 오는 것을 정인, 편인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생해 주는데 플러스의 톤이 음량이 같으니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인이요. 기토는요. 마이너스의 토죠. 나를 생해 오는데 음량이 다르니 정인이요. 자, 경을 보면요. 플러스의 금이죠. 나와 오행도 같고 음량도 같습니다. 해서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신을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의 금이죠. 나와 오행 같으니 비견이나 겁재인데 음량이 다르니 겁재요. 자, 임을 보면요. 이거는 플러스의 수죠.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을 금생수 식신이나 상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을 해주니 식신이나 상간인데 음량이 같으니 이것은 식신이요. 자, 이 개수는요. 마이너스의 수입니다. 내가 생을 하는데 음량이 다르니 이것을 상관이요. 이렇게 육신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수입니다. 자, 여기에 수를 놓으시고요. 그럼 여기는 목이 되겠죠. 여기는 화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토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금이 될 것입니다. 왜요? 상생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리 건너뛰면 서로 싸우겠죠. 수는 불을 끄고 화는 금을 녹이고 금은 목을 쪼개고 목은 땅을 파헤치고 땅은 물길을 막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양단만 한다고 했으니까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죠. 자, 임이 자, 간목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플러스의 수죠. 플러스의 목이죠. 수생목 하는 것은 식신이나 상간인데 음량이 같으니 식신이요. 을목은요. 마이너스 목이죠. 내가 생을 하는데 음량이 다르니까 상관이요. 자, 병은요. 내가 때리는 거, 내가 극을 하는 것은 정제나 편제인데 플러스의 환이 내가 극을 하는데 음량이 같으니까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제요. 정화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화입니다. 수국화 하니까 내가 극을 하니 정제 아니면 편제인데 음량이 서로 교차를 하게 되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요. 자, 무토를 보게 되면요. 플러스의 토죠. 토국수. 자, 토국수. 나를 극하는 것을 정관이나 편관이라고 하는데요. 음량이 같으니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관이요. 기토는 마이너스 토죠. 그래서 나를 극해 들어오는데 음량이 교차하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요. 자, 경은요. 플러스의 금이죠. 자, 금생수 하는 것은 정인이나 편인인데 음량이 같으니까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인이요. 자, 신은요. 마이너스의 금이죠. 금생수 하나 음량이 다르니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요. 자, 임수는요. 플러스의 수가 됩니다. 오행도 같고 음량도 같습니다.
이것을 비견이라 하고요. 개수는요. 마이너스 수죠. 오행은 같으니 비견 아닌 겁재인데 음량이 다르니까 이거는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5행의 상생상극에서 붙여지는 육신표를 지금 산출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자, 일간입니다. 자, 일간이 뭐죠? 마이너스의 토죠. 자, 여기는요. 플러스의 목이죠. 자, 여기는요. 플러스의 수죠. 여기는요. 마이너스의 토죠. 일단 위를 봅시다. 목극토하죠. 하나 음량이 다르죠. 나를 극해오는 것은 정관이나 편관이라고 했는데 음량이 다르니 발을 정자 써서 해서 여기 이름이 정관이라고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국수죠. 내가 가서 극하는 것인데 나는 마이너스 토요. 여기는 플러스죠. 내가 극을 하니 정제나 편제인데 음량이 교차하니 발을 정자 써서 정제라고 합니다. 해서 여기에 정제라고 있죠. 그 다음에 나하고 오행이 같으니까 비견 아니면 겁재인데 음량 또한 같으니 비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술을 볼게요. 술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무죠. 근데 이 술을 상징하는 것은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정기가 술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플러스의 토가 되게 됩니다. 자, 오행은 같은데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인데 음량이 다르니까 겁재라는 육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붙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의 금이죠. 토생금이죠. 내가 생을 하니 식신이나 상관인데 음량이 마이너스 같으니 식신입니다. 여기 식신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화는요. 화생토화죠. 나를 생해주니 정인이나 편인인데 이 정화도 마이너스의 환이 음량이 같아요. 그래서 음량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장간까지 이름을 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묘라는 지장간에는 갑을이 들어가 있죠. 갑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의 목이고 이거는 마이너스의 목입니다. 목국토죠. 나를 극해오는 것은 정관이나 편관이다. 허나 음량이 다르니 이걸 발을 정자 써서 여기 정관이라고 붙이시면 되고 이 묘에 편관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정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묘를 대표하는 것은 정기에 해당하는 을목이다. 그래서 이 을목은 마이너스 목이에요. 나를 극해오는데 음량이 같으니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관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신을 보게 되면요. 신에는 토생금 하니까 식신이나 상간인데 왜 이 신금에 상간을 붙였냐? 이 신 안에 이렇게 지장간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 임, 경이죠. 이 신을 대표하는 게 정기에 해당하는 경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플러스의 금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플러스의 수가 되게 되고요. 자, 이것은 플러스의 토가 되죠. 그래서 오행은 같으니까 비견 아닌 겁재인데 음량이 다르니 여기는 겁재가 붙고요. 자, 내가 극하는 것을 정제나 편제인데 음량이 서로 다르니 발을 정자로 써서 여기는 정제가 붙는 것이고요. 자, 토생금,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인데 음량이 서로 다르니 상관이요. 그래서 이 신에 상관이란 육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지, 이 유가 식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식신이죠? 지장간이 경신이 있는데 가운데 중기는 없습니다. 자, 플러스의 금이요, 마이너스의 금이니, 그래서 이 유를 대표하는 것은 유 중에 신금, 정기에 해당하는 신금이 이 유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토생금, 내가 생을 하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인데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경금은 서로 음양이 다르고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이니까 상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육신을 다 이름을 지금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 대운도 똑같이 육신을 다 붙이시면 됩니다. 대운도 12운성을 보시면 되고요. 대운도 12신사를 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12운성하고 12신살, 각종 신살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해보겠지만, 오늘은 육신 이름을 붙이는 때까지, 아마도 다음에는 아마 육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략적으로 12운성은 하늘과 땅, 즉 간지론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성을 측정을 해놓은 것이 12운성이다예요. 그 다음에 12신살은 연지기준, 일지기준, 일간기준 총 3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허나 동양학과 4년 졸업하신 분도 안 돼 있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 때 하나의 또 다른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이거나 또 다른 또 대부분의 어떤 술사들은 삶의 여러 가지 조금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서 업이 바뀌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2년 따라가는 것이고요. 한 가지 돈만 보고 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부가 정말 나의 길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즐길 수 있는지,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야지 연구나 탐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그 책은 보행기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들, 지식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치열하게 2, 3년 동안은 연구 탐구를 해야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관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수하지 않는,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술사로 거듭날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파고들 자신도 없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아마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2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나 도태가 되거나 포기를 하시더라도 하늘의 뜻이다,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뼈저리 느끼는 것이 정말 기본기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생각이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은 기본기를 한번 튼실하게 다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좀 말이 좀 길었고요. 제가 하나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에 진심이면
마음 심자죠. 마음이 진짜이면 하늘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저 또한 그런 케이스니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명리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